왜 우리는 잘 살면서도 불행한 걸까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룬 것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이 늘 허전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이 철학 채널이 계속 자라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정 스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 시간은 그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즈음 삶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실 겁니다. 한 가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삶이 불편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나아질 것 같으십니까? 건강이 좋아지면 달라질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조금만 달라지면 될 것 같으십니까? 그런데 만약 그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조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직면하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더 넓은 집, 더 안정된 수입, 더 건강한 몸, 더 좋은 관계.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손에 넣을 때마다 이번엔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묘하게도 그 행복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음 것을 향해 손을 뻗게 됩니다. 철학자들은 이 현상을 오래전부터 주목해왔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얻는 순간보다 얻기 전의 기대 속에서 더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는 동안에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하지만 막상 도달하고 나면 그 기쁨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금세 또 다른 결핍이 고개를 듭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한 탓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아주 오래된 마음의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줄곧 잘못된 질문을 던져왔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를 끝없이 바깥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그 방향으로만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사라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달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어디를 향해 달리는지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정 스님의 말씀이 조용히 우리 삶을 두드립니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를 묻기 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꾸라는 요청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그것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원하는 건 결국 안심하고 싶어서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건 결국 존재 가치를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건 결국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본질적인 감각, 즉 안심감, 존재감, 연결감은 과연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스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 즉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오래전 두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도시의 번화한 거리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늘 바빴고 늘 무언가를 더 얻으려 했습니다. 가게가 커지면 행복해질 거라 믿었고 더 많이 벌면 편안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커졌어도 마음의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마당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의 삶에는 극적인 성취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늘 고요한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질문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오늘 무엇을 더 얻을 것인가를 물었고, 다른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이것이 삶의 질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 이 질문들은 거창한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번쯤 멈춰서 자신을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그 멈춤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진짜 나의 모습이 조용히 드러납니다. 삶의 방향이 진짜 나로부터 멀어질수록 아무리 채워도 허전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방향을 다시 찾아가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소란스러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텔레비전을 켜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음악을 틀고 어떻게든 그 고요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은 그 고요함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안으로 깊이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은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동료로. 역할이 곧 나인 것처럼 살아가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역할을 벗어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관계 속의 나는 늘 무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기대에 부응하려 하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삼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조율입니다. 하지만 그 조율이 너무 오래 계속되면 어느 순간 진짜 내 마음이 무엇인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지, 상대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내가 좋아서 웃는 것인지,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웃는 것인지, 그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바로 그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비로소 가면이 벗겨집니다. 누구를 의식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느끼고 어디로 시선이 향하는지, 그것이 바로 꾸미지 않은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법정 스님은 강원도 산속 암자에서 오랜 시간을 홀로 지내셨습니다. 찾아오는 이도 적었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 시간을 결핍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음은 고독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일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게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과 동일시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음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관계를 원하는데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음은 스스로 선택한 고요의 시간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비로소 듣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누군가의 말을 듣고, 누군가의 요청에 응하고, 누군가의 감정을 살피느라 정작 내 안의 소리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메시지를 주고받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단 한 줄도 묻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오늘 괜찮은가? 이 짧은 질문 하나를 자신에게 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질문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서부터 진짜 자기 이해가 시작됩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알미 삶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중 단 1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휴대폰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조금만 견디다 보면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삶이 나의 것이 된다고. 혼자 있는 시간은 결핍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자유의 상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서면 누구나 잠시 멈추게 됩니다.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질문에 선뜻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막연하게는 알 것 같은데 정작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물으면 말문이 막힙니다. 법정 스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오늘은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동네에 살면 삶이 나아질 것 같고 더 좋은 직장에 다니면 하루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환경을 향해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집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때로는 사람까지 바꿉니다. 하지만 환경이 바뀌어도 삶의 무게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같은 불안이 찾아오고 새로운 관계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이 바뀌어도 그 환경을 살아가는 나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정 스님은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불편하고 고립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하루는 어떤 화려한 곳에서 사는 사람보다 충만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스님은 어디에 계시든 자신만의 삶의 기준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셨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가 그 기준에 맞게 흘러갔는지 돌아보셨습니다. 그 기준이 삶의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거창한 철학이나 대단한 원칙이 아닙니다. 스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답게 살아라. 이 말이 처음에는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우리가 평생 붙들고 가야 할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답게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기대하는 모습, 선생님이 원하는 모습,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 그 기준들을 충족하기 위해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다고 따라 말하고 남들이 가는 길을 나도 당연히 가야 하는 것처럼 걷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문득 묻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인가? 그 질문이 찾아올 때 사람은 가장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흉내내는 삶은 결국 흔들린다고. 아무리 잘 흉내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반면에 자신답게 사는 삶은 다릅니다. 서툴고 느려 보여도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알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며 사는 삶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진짜 나의 선택입니까? 남들이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내가 애쓰는 것들이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자신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신답게 산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만 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의 진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목소리에 솔직하게 살아가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결심이 삶의 기준이 될 때 비로소 어디에 있든 흔들리지 않는 삶이 시작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삶의 기준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디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루하루가 똑같다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어제와 같은 아침, 어제와 같은 일상, 어제와 같은 생각. 달라진 것이 없는데 시간만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그 반복이 안정감처럼 느껴집니다. 익숙하니까 편하고 예측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 그 안정감이 어느새 무기력함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이 상태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 삶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그 말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익숙함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익숙함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함이 나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늘 같은 길로 출근하고 늘 같은 자리에 앉고 늘 같은 사람들과 같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로운 것에 대한 감각 자체가 무뎌집니다. 낯선 것이 불편해지고 변화가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삶을 점점 좁게 만들어갑니다. 스님은 평생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것이 수행의 일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다 싶으면 훌쩍 떠나셨고 익숙해진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크고 거창한 변화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스님에게 변화란 오늘 아침 다른 길로 산책을 나서는 것, 평소 읽지 않던 책 한 권을 펼치는 것, 늘 같은 방식으로 하던 일을 다르게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다름이 삶에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는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처음 해보는 무언가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본 것이 언제입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과 새로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언제입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삶이 조금씩 고여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인 물이 썩듯 새로움이 없는 삶은 서서히 생기를 잃어갑니다. 변화가 두려운 이유는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은 결과가 예측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다릅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불확실함이 사람을 익숙한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될까봐 시도하지 않는 삶은 이미 잘못된 삶이라고. 시도하지 않은 것에는 실패도 없지만 성장도 없다고.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퇴근길에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가 보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전해 보십시오. 늘 미뤄두었던 것 하나를 오늘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멈춰있던 삶을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삶은 흘러야 합니다. 흘러야 맑아지고 맑아져야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워지려는 의지, 그것 하나가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결국 단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모든 날들이 지나고 난 뒤 무엇이 남는가? 다음 이야기에서 그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4개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왜 잘 살면서도 불행한지, 혼자 있는 시간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지, 그리고 왜 새로워져야 하는지. 그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이 모든 날들이 지나고 나면 결국 무엇이 남는가? 법정 스님은 이 질문에 대해 평생을 통해 하나의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남는 것은 이룬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이라고.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것을 이루려 합니다. 돈을 모으고, 지위를 얻고, 이름을 남기려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이루려는 의지가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가 그토록 애썼던 것들이 생각보다 오래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심히 모은 돈은 쓰이고 나면 사라집니다. 높이 올라갔던 지위도 내려오면 그만입니다. 남들에게 대단해 보였던 것들도 시간 앞에서는 빛이 바랍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는 기억입니다. 법정 스님은 생전에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지위도 큰 재산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스님이 이룬 것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이 살아가신 방식, 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맑게 살고 따뜻하게 대하고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신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스님은 종교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창한 깨달음이나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절에 다니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외면하지 않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쌓여 한 사람의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결국 그 사람의 전부가 됩니다. 인생은 결과의 기록이 아닙니다. 태도의 기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힘든 순간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것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전부입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했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성실했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까? 이 질문들이 거창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산 삶이란 결국 이 질문들에 부끄럽지 않게 답할 수 있는 날들이 모인 것입니다.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맑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법정 스님이 평생을 통해 보여주신 삶의 정답입니다.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후회되는 말을 할 때도 있고 소중한 것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몰아붙이곤 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라고. 그 다시 일어서는 힘이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어제의 실수는 오늘의 나를 만든 일부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 그로 인해 조금 더 깊어진 나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5개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왜 잘 살면서도 불행한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관계 속에서 잊고 있던 진짜 나를 고요한 시간 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삶의 기준에 대해 말했습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며 남을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자신답게 사는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에서는 새로워지는 것의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여있는 삶은 서서히 생기를 잃고 다르게 살아보려는 작은 의지 하나가 삶을 다시 흐르게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는 결국 남는 것은 이룬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법정 스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맑게, 만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가진 것에 조금 더 감사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전부가 가장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삶을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